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볼루션 신경망,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 CNN의 구조와 개념을 이해합니다. 텐서플로 2.0을 이용해서 실제로 CNN 구조를 구현해 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 CNN은 이미지 분야를 다루기에 최적화된 인공신경망 구조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크게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불리는 컨볼루션층과 풀링층이라고 불리는 레이어로 구성되고, 풀링 레이어는 또 다른 말로는 서브샘플링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래 그림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맨 처음에 인풋 이미지를 받으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피처맵 이라는 것을 여러 개 추출하고, 그 해당 피처맵에 풀링, 서브샘플링을 수행해서 차원 축소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 풀링을 몇 번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이 피처맵들을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플래트닝 과정으로 하나의 긴 벡터로 펼친 다음에 기존에 배운 ANN 구조의 히든 레이어를 가진 것으로 넘겨서 마지막에는 아웃풋 레이블 개수만큼의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즉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로 특징 추출을 하고 기존의 ANN 구조로 넘긴 다음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CNN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핵심은 컨볼루션이라는 것과 풀링이라는 건데요. 먼저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은 행렬상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연산자 중에 하나인데요. 즉 저희가 어떤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수학 연산자가 있듯이 행렬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연산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말로는 컨볼루션을 합성곱이라고 부르는데요. 컨볼루션의 기본 원리는 이 원본 매트릭스가 있고, 이 원본 매트릭스에서 저희가 이제 커널 혹은 필터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 윈도우 크기의 행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행렬을 원본 매트릭스에 대응되는 부분과 하나하나 모두 곱한 다음에 더해서 하나의 어떤 합성 곱의 결과, 곱해서 더한 값이 뭉쳐진 결과를 출력하는 이제 수학 연산자인데요. 다음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컨볼루션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스 매트릭스가 이런 식의 보라색 모양이었고, 여기에 적용하는 저희가 커널이 이런 101, 010, 10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커널을 이 왼쪽 위부터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용하게 될 경우 이 대응되는 부분을 매칭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101, 010, 101을 여기 곱하는 부분으로 적은 거죠. 이 곱셈 결과를 생각해 보면은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0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해서 이런 합성곱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0은 0이니까 빼면은 1이 4개 있어서 이 4라는 합성곱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컨볼루션의 결과로 이쪽 부분에서 이제 계산된 연산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이렇게 한 칸씩 옮겨가면서 다시 이제 101, 010, 101을 이쪽 부분의 소스 매트릭스와 계산을 해서 동일하게 계산하면은 빠르게 해보면은 이쪽은 0이니까 다 없어질 거고, 여기도 0이니까 없어지면은 남은 거는 이거가 돼서 이제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결과를 이렇게 계속 왼쪽 위부터 우측 아래까지 슬라이딩 윈도우로 돌려가면서 수행하는 것을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컨볼루션 연산의 어떤 수학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왜 수행하느냐, 이것이 이제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할 경우 원본 이미지의 특징이 액티베이션 맵, 활성화 맵으로 추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런 형태의 어떤 이미지였는데, 여기에 10-1, 000-1, 101이라는 커널을 씌워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출력 결과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양을 보시면은 이 원본 이미지의 엣지 부분,
이런 엣지 디텍션 결과가 수행된 이미지다 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즉 이런 형태의 이제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수행하면은 원본 이미지에 이 모서리만 남은 엣지 디텍션이 수행된 특징 추출 맵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이제 원본 이미지에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진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면은 이런 형태의 특징 추출 결과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샤프니스라고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의 이미지에 이런 형태의 이제 커널 값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원본 이미지에 블러 처리가 된 특징 추출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어떤 커널 값을 쓰느냐에 따라서 원본 이미지에 다양한 특징 추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럼 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 직관적인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본 이미지가 조금 쉬운 예제를 위해서 어떤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처럼 이렇게 가운데만 검은색이 있는 사각형 이미지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해당 이미지에 1, 0, 마이너스 1, 0, 0, 0, 마이너스 1, 0, 1 커널을 왼쪽 위부터 씌우게 될 경우 여기에만 값이 있을 거고 픽셀 인텐시티 값이 나머지는 이제 다 0으로 돼 있을 텐데 원본 매트릭스 이미지가 결국에 이 0이 돼 있는 부분은 뭐 어떻게 곱하든 다 0이 나올 테니까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다 보면은 이 합성 곱의 결과가 계속 0이 나오다가 이게 이제 이쪽 지점에 도달할 때 여기 1과 곱해지는 게 처음 생기는 이쪽 지점에 도달할 때부터 이 값이 뭔가 튀어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엣지 부분에 도달할 때는 이쪽 1과 곱해져서 이제 값이 튀어나오게 될 텐데,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이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이제 1과 곱해지는 게 255, 마이너스 1과 곱해지는 게 255, 마이너스 1과 곱해지는 게 255, 1과 곱해지는 게 255 이렇게 돼서 또 여기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은 이제 또 계속 0이 나오다가 다시 또 이렇게 엣지 부분에 걸치게 될 경우 이쪽 1과 곱해지기 때문에 값이 튀어나오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이 검은 사각형에 이런 식의 커널을 이용한 컨볼루션 결과는 이 사각형의 엣지 부분만 튀어나오는 결과가 되게 될 텐데, 따라서 이런 식의 값으로 컨볼루션을 하면은 엣지 디텍션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샤프니스 커널을 보면은 이 샤프니스 커널 같은 경우는 더 또렷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보면 이제 처음에 조금 이미지가 흐릿했지만 컨볼루션 결과로 또렷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가운데 5가 곱해지고 여기 4개의 마이너스 1이 있는 형태의 커널인데, 이런 커널이 예를 들어 뭐 이런 부분에 도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5만큼이 이 텍스처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흐릿한 어떤 텍스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5만큼 크게 곱해지게 되면은 그 또렷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커널 값을 쓰느냐에 따라서 컨볼루션 결과가 다양한 특징 추출 결과로 생성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커널의 어떤 값들을 사람들이 이제 고안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내가 엣지 디텍션 결과를 얻으려면은 커널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컨볼루션을 해야지, 내가 샤프니스 효과를 얻으려면은 이런 식의 커널 값을 지정해서 컨볼루션을 해야지, 이런 거를 뭐 필터 뱅크 뭐 이런 용어로 이제 특정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커널 값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걸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수행하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행위는 이 커널 값 자체를 파라미터로 간주해서 처음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지정했다가 내 데이터에 맞는 형태의 최적화된 값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즉 내가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런 엣지 디텍션 결과가 많이 필요한 상황의 데이터다 라고 한다면은 이 처음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돼 있던 커널 값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엣지 디텍션 커널의 모양과 비슷한 것으로 자동으로 이제 갱신이 될 거고요. 반대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샤프니스 효과가 많이 필요한 어떤 인트레이닝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이 처음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돼 있던 커널 값이 이런 샤프니스 커널이 많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즉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 커널을 파라미터로 바라봐서 내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는 커널 값을 학습 과정에서 자동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출된 특징 맵을 액티베이션 맵, 활성화 맵 또는 피처 맵, 특징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특징 맵은 원본 이미지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진이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분류하는 문제에 CNN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엣지 디텍션 된 자동차의 모서리 그리고 이제 엣지 디텍션 된 사람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추출하게 되면은 그냥 이게 조금 각진 부분이 많으면 자동차, 둥근 부분이 많으면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쉽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특징 추출된 결과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 더 쉬운 형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컨볼루션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정의 그리고 컨볼루션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풀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최대값 풀링, 맥스 풀링, 하나는 평균값 풀링, 에버리지 풀링, 하나는 최소값 풀링, 민 풀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풀링도 이제 커널 사이즈, 필터 사이즈라는 게 있어서 원본 소스 매트릭스에서 내가 지정한 커널 사이즈, 필터 사이즈에 대응되는 부분에서 어떤 연산을 수행해서 하나의 값을 이제 추출해버리는 연산인데요. 여기서 맥스 풀링이라는 거는 이 커널 사이즈만큼에 대응되는 데서 가장 큰 값 하나를 이제 추출하는 거고, 에버리지 풀링은 여기에 이제 4개의 평균 값을 추출하는 거고, 민 풀링은 최소 값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풀링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차원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풀링을 수행하게 되면은 원본 매트릭스에서 차원 축소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풀링 결과로 차원이 축소돼서 연산량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둘째로 이미지의 가장 강한 특징만 추출하는 선별 효과를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 원본 소스 매트릭스에서 맥스 값만 추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가장 강한 특징만을 남긴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풀링 자체가 특징 추출된 컨볼루션 결과에서 더 강한 것들만 남기는 한 번의 더 특징 추출 결과를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 수행하게 되면은 원본 이미지에서 특징 추출 맵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고, 풀링으로 차원이 축소되고, 거기에 다시 컨볼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앞부분에 반복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소스 매트릭스의 그 위스 길이가 W 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어떤 저희가 F 사이즈의 필터를 씌워서 슬라이딩 윈도우로 출력한 컨볼루션 결과의 위스는 W 아웃이 되게 되는데요. 이 W 아웃 계산 수식이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W 인은 원본 위스, 그리고 F는 저희가 지정한 이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 그리고 이제 S는 스트라이드, P는 제로 패딩 값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S라는 거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한 픽셀씩 건너뛰는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스트라이드라는 걸 조정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듬성듬성 이렇게 2픽셀씩 건너뛰는 형태로도 이제 컨볼루션을 수행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지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디자이너가 지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이고요. 즉 여기서 필터 사이즈, 이 스트라이드라는 거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P 값이라는 것도 사람이 지정할 수 있는 컨볼루션과 연관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여기서 P는 저희가 이런 식의 이제 수식을 계산하다 보면은 이 정수로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디멘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상하 좌우에 이런 식으로 0을 채워주는 제로 패딩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제로 패딩이라는 건 이 왼쪽 오른쪽 적용을 같이 해주는 거니까 이 2를 곱해서 플러스 2p가 되게 되는 거고요. 즉 컨볼루션의 결과로 나오는 위스 하이트의 디멘션은 원본 이미지의 이런 수식 계산 결과다. 여기서 F
필터 사이즈, P 제로 패딩 사이즈, 스트라이드 사이즈 S는 컨볼루션 연산 과정에서 알고리즘 디자이너가 지정해 줄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로 패딩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원본 이미지에서 상하좌우 모서리 엣지에 그냥 0을 원하는 개수만큼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로 패딩 1이 적용된 거고 제로 패딩 2가 적용되면은 이렇게 한 번 더 0을 둘러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원본 이미지의 하이시 H-in이었다면은 컨볼루션 결과로 나오는 이미지의 하이트는 이제 H-out이 되게 되고 동일 수식으로 계산되고요. 여기서 컨볼루션과 연관된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는데 컨볼루션의 이제 커널 개수를 알고리즘 디자이너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즉 이런 컨볼루션 이미지가 하나 있을 때 이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몇 개의 컨볼루션 결과, 몇 개의 피처맵을 추출할 건지 이 K개의 커널 개수는 알고리즘 디자이너가 지정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컨볼루션 전에 들어오는 이미지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피처맵의 총 디멘션은 이 수식에 계산된 W-out, H-out 그리고 저희가 지정한 커널 개수만큼으로 지정한 이 커널 사이즈에서 이런 식의 이제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의 W-out, H-out, K라는 디멘션이 한 번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8의 위스 하이스를 가진 그레이스케일 엠리스트 이미지에 필터 사이즈 4를 가지고 스트라이드가 2고 제로 패딩을 1만큼 적용한 64개 개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출력 결과로는 이 계산 공식에 의해서 나온 이제 14 사이즈의 특징 추출 맵이 64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컨볼루션 레이어는 정리하면 컨볼루션과 풀링이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특징 추출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K개 개수만큼의 나온 피처 맵들을 플래트닝 이렇게 한 픽셀씩 펼치는 과정을 이 모든 피처 맵에 대해 하게 되면은 매우 긴 벡터로 변경될 거고 이걸 저희가 기존에 배운 ANN 구조에 넘기고 마지막에는 레이블 개수만큼의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수행해서 이 인풋 이미지가 어떤 레이블에 대응되는지 확신의 정도를 출력해주게 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